그렇다면 기능의학에서 다루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그 전에 이제 기능학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검사 안 해본 검사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기능학 혈액 검사를 해서 아까 말한 미병 상태 체크하는 거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대사 과정 먹어서 소화 흡수시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이유는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필요 충족 조건 두 가지는 좋은 혈액과 좋은 혈관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 대사 과정에 이 대사 산물이 소변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대사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인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트레스가 만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이 그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교감, 부교감으로 나눠졌고 불면증부터 시작 호르몬의 이 모든 변화들을 관장하는 게 이 자율신경입니다. 이것들을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거고 또 중금속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금속. 아까 에어 폴루션이 사망 리스크의 2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중금속에 노출이 너무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수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이런 것들이 중금속인데 그런 것들이 몸속에 체내에 쌓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독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에 노출돼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검사, 음식 불내 인성 검사, 호르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는 거고요. 건강 검진을 매년 하는데 똑같은 검사를 하지 마시고 기능학 특수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미병 상태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학 영역에서 다루는 영역은 복합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런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 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뇨를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약을 먹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다지만 약으로 혈당 조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액이 끈끈해져서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혀서 사망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끈끈하지 않는 혈액이 되게끔 어떻게 노력하느냐고 또 혈관을 또 손상시키기 때문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즉 치료 혈관 해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 혈당 떨어뜨린 치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뭐 초기에 이 당뇨에 걸리셨다면 당연히 기능학적으로 이런 좋은 혈액과 좋은 혈관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고 기능학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한 만성 피로라든가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한 뭐 우울증 이런 것들 또 만성 피로 증후군 반복되는 감염이라든가 뭐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에 이 환경 독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면 미병 상태 아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능학 영역에서 다루는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두통이라든가 서문근 통증 정말 많은 통증으로 시달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 너무너무 심한 통증에 시달린 분들은 기능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든 과민성 대장증이든 뭐 월경통이든 뭐 섬유근육 뭐 월경불순에 손발 차갑고 불안, 신경 우울하고 ADHD든 아토피, 난치성 피부 질환이든 다가 면역성 질환이든 그다음에 치매라든가 파킨슨 등 이런 퇴행성 질환도 또한 기능학에서 다루는 영역이고요. 그다음 암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암은 발생되기에는 1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발생이 되고 현대학은 암이라고 진단이 됐을 때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이 됐을 때 치료만 하는데 그 치료라는 게 그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떠돌아다니는 암세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전이가 되지 않게끔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날마다 세포들이 생기는데 어떤 분은 암이 걸리고 어떤 분은 암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들 다 죽이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린 거고, 그 시스템이 오작동이 나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암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래를 틀어서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현대학적 치료는 항암, 방사선, 뭐 이렇게 수술 세 가지 요법 하는데, 그거는 암을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 몸의 불균형이든 면역에 관련된 것은 검사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암에 걸렸다가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원상 회복돼서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깨어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꼭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하신다면 재발하지 않고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린다면, 이 기능학이라는 것은 환자의 생학적 개인차와 그다음에 인체기관의 모든 것들 상호 관계를 중요시해 가지고 1대1 개별 맞춤으로 필요한 검사를 하고, 이런 구조 정신적인 생학적 요소를 분석을 해서 근본 원인을 진단해서 전인 치료하는, 숲과 나무를 보고 전체를 치료하는 학문이 기능학이고, 대체의학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에비던스 베이스 근거 중심으로 시스템 바이올로직하게 하는 게 이 기능학인 거고요. 기존에 했었던 것은 이런 증상 발병이 됐으면 치료하는 것을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도꼭지를 잠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능학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런 만성 질환에 시달렸던 것을 벗어나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좋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능학회는 새롭게 태동이 돼서 많은 몇천 명의 회원들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의원 방에서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말 환우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을 거니까, 혹시 기능학에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기능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분들과 연결해서 진료 받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